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2021 시즌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시즌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21 시즌 PL 빅6 결산 특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리그 우승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의 시즌을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시간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덕배가 베스트 11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출장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이기 때문인데요. 덕배가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11경기나 되고 스톤스보다 많이 출전했지만 동 포지션이 아니기에 덕배는 베스트 11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백포에는 워커, 디아스, 스톤스, 칸셀루, 중원에는 로드리, 귄도안, 베르나르도 실바, 공격진에는 스털링, 허든, 버레이즈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맨시티의 시즌을 돌아보면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리그 두 번째 경기 레스터와의 홈 경기에서 5대2 대패를 기록했고, 이어지는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디아스를 영입하면서 리즈전을 시작으로 공식전 9경기 무패를 기록하긴 했으나 공격진의 부재와 디아스의 짝인 라포르트의 부진으로 리그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토트넘전에서 패배하며 무패 행진도 마감했고 리그 우승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전 이후 펩 감독이 디아스의 짝을 스톤스로 바꾸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스톤스는 그동안 이적료 대비 부진한 경기력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디아스와 같이 출전하면서 스톤스의 경기력도 크게 향상됐고, 이를 바탕으로 맨시티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전 패배 이후 공식전 28경기 무패 21연승, 리그로 한정했을 때는 19경기 무패 15연승을 기록했고, 공식전 28경기 무패 동안 67득점 9실점, 리그 19경기 무패 동안 46득점 6실점을 기록하며 극강의 모습을 보인 맨시티입니다. 맨시티가 기록한 단일 시즌 공식전 21연승은 14-15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기록한 22연승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 되었고, 잉글랜드 클럽으로는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맨시티의 기록이 대단한 것은 실점 자체가 매우 적은 것과 팀의 주 득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득점률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맨더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맨시티의 순항은 이어졌습니다. 리그에서 리즈전과 FA컵 4강전에서 첼시에게 패배한 것이 뼈아프긴 하다만, 챔스 8강 돌문과의 경기에서 포든의 활약과 챔스 4강 파리와의 경기에서 마레지의 활약으로 챔스 결승에 진출했고, 리그컵에서도 우승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맨시티인데요. 또한 리그 3경기를 남겨두고 맨유가 레스터에게 패배하면서 리그에서도 우승을 확정지은 맨시티입니다. 고대하고 고대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던 맨시티인데요. 펩 감독이 챔스 결승에서 다소 아쉬운 선택을 하면서 첼시에게 우승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2021 시즌 맨시티에서 중요했던 선수들을 뽑아봤는데요. 그중 최고의 선수는 단연 디아스입니다. 맨시티는 이적시장 마지막 날 디아스의 오피셜을 띄우면서 영입에 성공했었습니다. 다만 디아스의 가격, 디아스가 뛰고 있던 리그가 5대 리그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하지만 디아스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고, 디아스의 영입으로 일명 반다이크 효과가 맨시티에게도 생기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디아스는 반다이크 같이 수비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디아스의 영입이 맨시티의 이번 시즌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는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으로 맨시티 올해의 선수는 물론 축구 기자들이 선정한 FWA 올해의 선수상과 EPL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EPL 데뷔 시즌임에도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맨시티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는 데에는 디아스 외에도 귄도안, 포든, 데브라이너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선 귄도안 역시 개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동안 덕배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좀 있었는데요. 귄도안은 이번 시즌 철광왕 같은 모습으로 코로나 이슈로 5경기, 사타구니 부상으로 한 경기 결장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귄도안은 이번 시즌 득점에 눈을 뜨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도약했는데요. 귄도안은 공식전 17골 5개의 어시스트, 리그에서만 13골을 득점했고, 특히 13라운드 웨스트 브로미치전을 기준으로 12경기에서 11골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상승세에 크게 기여했던 귄도안입니다. 포든은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주전으로 도약했는데요. 전반기에는 교체 투입이 잦았던 포든이지만 후반기 들어서 기량이 만개했고 스털링을 밀어내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포든 역시 공식전 10-10을 달성했는데요. 16개의 골과 10개의 어시스트로 귄도안에 이어 팀 내 득점 순위 2위, 도움 순위 3위를 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PFA,
EPL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받으면서 포든 역시 개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데브라이너는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꽤 있지만 팀의 명실상부 에이스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8강과 4강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결승까지 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덕배인데요. 덕배는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 10개의 골과 18개의 어시스트, 리그에서 12개의 어시스트로 해리케인에 이어 도움 순위 2위를 기록했고 PFA 올해의 선수상에 빛나는 덕배입니다. 앞서 얘기한 네 선수들은 꾸준한 활약으로 최고에 뽑혔다면 이번에는 기대 대비 아쉬운 활약을 펼친 선수는 스털링입니다. 스털링은 19-20 시즌 리그에서만 20골, 18-19 시즌과 17-18 시즌에는 각각 리그 17골과 18골과 더불어 2년 연속 리그 10-10을 기록할 정도로 리그 탑급 유머로 평가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스털링은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털링의 스탯만 보면 이번 시즌 공식전 14개의 골과 12개의 도움으로 좋은 공격 포인트를 쌓았지만 경기에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심해졌던 빅찬스 미스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면서 팀의 유망주인 포든에게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시티는 이번 시즌에도 팀의 레전드와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2년 전에는 콤파니, 작년에는 다비드 실바, 이번 시즌에는 아게로가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이 오피셜로 뜨면서 이별이 확정되었습니다. 아게로는 이번 시즌 코로나 이슈와 잦은 부상 탓에 경기에 거의 출전하지 못했는데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쓰게 되었는데요. 기존 리그 단일 클럽 최다골의 주인공인 루니의 기록이 183골이었는데 아게로의 기록은 182골로 기록 타이까지 단 한 골, 기록 갱신까지 2골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 부상 탓에 기록을 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게로는 리그 마지막 경기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후반 65분 교체로 출전해서 투입된 지 11분 만에 멀티골을 터뜨렸고 루니의 기록을 깨면서 맨시티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아게로의 맨시티에서의 기록을 보면 공식전 390경기 260골 73개의 어시스트, 리그 725경기 184골 5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PL 통산 득점 4위, 외국인 중 1위를 달성했는데요. 또한 아게로는 맨시티에서 리그 5회, FA컵 1회, 리그컵 6회, 커뮤니티 실드 3회를 우승하며 맨시티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보면 우선 좋았던 점은 디아스의 영입으로 인한 수비 안정화인데요.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영입하면서 얻었던 효과를 맨시티는 디아스를 영입하면서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디아스가 수비진의 리더가 되면서 스톤스가 같이 부활했고 후방이 단단하다 보니 앞선에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승리를 따낼 수 있었고 이에 칸셀로도 같이 축신 모드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맨시티의 퍼펙들은 모두 뛰어난 활약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도환의 공격적인 역할, 포든의 기량 만개도 포인트였습니다. 앞서 김도환과 포든은 최고의 선수로 뽑힐 만큼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언급했듯이 두 선수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스털링의 기량 하락, 로드리의 큰 경기에서 부진, 챔스 우승 실패를 꼽을 수 있는데요. 스털링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순간에 아쉬운 선택들로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고 로드리는 리그에서 빅6와의 맞대결이나 챔스에서 부진을 겪으면서 큰 경기에서는 아직 헤르난지뇨가 로드리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했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우승까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첼시에게 패배한 것이 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해외 변칙 전술들이 모두 패착으로 돌아갔고 첼시가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챔스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내는데 실패한 맨시티와 펩 감독입니다. 맨시티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전방 공격수의 보강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과연 맨시티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스트라이커를 데려오고 다음 시즌에 챔스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